저는 직장을 거의 한 7번을 바꿨는데, 이제 첫 번째에서 일했던 이제 매장, 저는 처음에 매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고객 대면 응대를 했었고, 유선 CS 재고 관리 같은 걸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니터 관련 회사였는데, 엑셀로 이제 재고나 고객 관리를 좀 했었고요. 유선 상담도 했고, 모니터 수리, 역시 재고 관리를 또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홈페이지 제작을 하면서 이제 수정까지 하는 곳인데, 제가 제작은 못했기 때문에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드림위버나 포토샵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됐었고요. 네 번째 회사에서는 이제 그 상세 페이지 디자인부터 했었고, 방판 영업도 하고, 고객 응대도 하고, 그 다음에 사진도 찍고. 네 번째 제가 몸담았던 회사가 스타트업 회사였습니다. 소셜 커머스가 이제 막 붐이 일어날 때 되게 허접한 회사가 가지고 웬만한 일을 다 했었던 곳인데, 그래서 이때 좀 제가 관련된 스킬이 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후에 잠깐 몸담았던 곳이 마케팅 회사인데, 노가다 마케팅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곳입니다. 블로그랑 카페 지식인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곳이어서 제가 그 노가다 그 컨텐츠 찍어내는 걸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때 이제 병원 마케팅도 제가 같이 맡아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피부과랑 성형외과 블로그 포스팅 1페이지의 경쟁이 어마어마했었는데, 제가 피부과 1페이지 올리는 걸 되게 잘 했었습니다. 그때 블로그 포스팅을 진짜 개빡세게 해가지고 그때 경험을 갖고 제 블로그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그 몸담았던 회사는 퍼스널 브랜딩을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 마케팅까지 다 했던 곳이에요. 일곱 번째가 제 마지막 회사인데, 여기는 사실 딴 거는 배운 게 없는 것 같고, 엑셀 좀 딥하게 배우는 거를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PPT 만들어서 뭐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 뭐 이런 거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취미를, 직장 다닐 때는 급여가 너무 좀 작았기 때문에 마지막 회사 가기 전에는, 그래서 뭐 돈을 모을 생각이 없었고, 제 경험을 쌓는데 다 100%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사서 사진 촬영을 꽤 오랫동안 했고요. 제가 벌써 사진 촬영을 시작한 지가 16년째입니다. 16년째. 예전만큼 취미를 하고 있진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찍고 하는 거는 지금도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악 감상하면서 스피커에 막 돈질하라고, 뭐 헤드폰에 돈질하고 이러면서 상품 리뷰 같은 걸 좀 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나중에 온라인 사업할 때 컨텐츠 만드는데 좀 보탬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게임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커뮤니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 경험으로 나중에 제 사업할 때 또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조립이랑 튜닝 같은 걸 하면서 제가 직접 사업할 때 필요한 컴퓨터 조립은 물론이고, 제가 구매 대행 할 때 제가 아는 분야니까 이쪽 상품부터 먼저 올려서 판매를 했어요. 이쪽은 제가 딥하게 찾을 필요 없이 그냥 다 아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상품들부터 올려서 판매를 해서 그 상품들을 좀 빨리 매출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사업을 하기 이전에 취미로 좀 했었고요. 유튜브가 생기기 이전부터 제가 취미로 영상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험으로 지금 유튜버를 하고 있죠. 이렇게 제가 직장 다니면서 쌓은 스킬을 가지고 제가 했던 사업들을 좀 빠르게 세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한 경험을 가지고 이때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블로그에 그 올린 사진들을 보고 의뢰를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새로 오픈한 가게에서 연락이 와서 음식이랑 포스팅비 준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 1세대까지는 아니고요, 한 1.5에서 2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싼 음식들 먹으면서 사진 찍으러 많이 다녔고요. 그렇게 해서 블로그를 꾸준하게 운영을 좀 했었습니다. 한 2-3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그 맛집, 피부샵, 미용실까지 다 제가 진행을 좀 했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던 분야는 본격적으로 했던 거는 오히려 구매 대행이 아니었고 영상 제작을 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촬영하고 편집까지 다 진행을 하면서 광고 영상까지 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벌써 12년도니까 12년 전이잖아요. 12년 전에 제가 만든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에서 찍은 거예요. 영상 자체는 엄청 촌스럽습니다. 네, 요거 아직도 파는 상품이에요. 이 회사가 처음에 런칭할 때 저한테
의뢰해서 찍었었습니다. 이거 말고 SNS용으로 하나 더 만든 거 웃긴 거 있긴 한데 그거 제가 못 찾아가지고 그게 좀 떡상해가지고 이 업체가 엄청 많이 팔아졌겠거든요. 이거는 이제 영상을 직접 찍은 건 아니고 그냥 애프터 이펙트로 만든 홍보 영상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봐도 그렇게 막 촌스럽진 않죠. 그리고 제가 코치 촬영도 실제로 했었어요.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있는 코치 매장에 가서 교육 영상 촬영 제작했었습니다.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어요. 영상 하다가 근데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촬영을 전국으로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좀 빨리 맛이 갈 것 같아서 한 1년 반 정도 하고 구매대행에 좀 더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때 구매대행 분야 파트랑 영상 제작 파트랑 좀 같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구매대행 쪽이 좀 더 매출이 많이 나오면서 그때 영상을 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마케팅 구매대행 위주로 좀 진행을 했었고요. 퍼스널 브랜드도 이때 다른 분 제가 도와드리는 걸 같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하다 보니까 마케팅도 나쁘진 않았는데 구매대행 쪽이 좀 빨리 성장을 하다 보니까 구매대행으로 좀 더 치우치게 돼서 이때부터 1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럽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일본, 중국까지 하면서 병행 수입, 명품 판매까지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제가 18년도부터 강의를 이제 세팅을 해서 경험했던 사업 기반 강의 컨텐츠를 진행하고 카페 운영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유튜브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 쌓았던 경험을 제 사업에 다 활용을 한 셈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진 촬영하는 것부터 해서 취미로 영상 만들었던 거, 그다음에 블로그 판매는 사실 이때가 저는 이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판매 자체는 온라인 커머스는 이때 12년부터 한 게 처음이었고요. 마케팅도 제가 잠깐 했던 그 경험을 기반으로 다 했었던 거고, 컨텐츠 역시 제가 할 줄 아는 거를 기반으로 스토리만 제가 짜서 이제 진행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직장 다니면서 쌓은 스킬을 갖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적어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업이나 하고자 하는 부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또 추가적인 스킬이 뭐가 있는지를 정리를 하셔서 그것만 추가적으로 배워서 또 바로 세팅을 하시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직 경험을 많이 못한 분들이라면 20대 분들이 혹시나 계신다면 20대 분들은 지금부터 돈을 겁나게 모아봐야 사실은 제 기준에서는 쥐꼬리입니다. 근데 내가 경험을 하는데 돈을 쓰는 거에 아끼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30대가 되고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가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시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시도하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가고 새로운 걸 배우고 적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시간이 또 소요되잖아요. 그러면 또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가족들의 동의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20대 때가 제 기준에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속 편한 연령대라고 생각해요. 돈을 다 펑펑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배우는 거에 있어서는 돈 아끼지 말라는 말씀을 좀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만약에 20대 때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으면 사업을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20대 때 저는 엄청나게 주눅 들어 있었던 사람이고 자존감이 굉장히 없는 캐릭터였습니다. 이런 배우는 그 기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마저 없었으면은 저는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배우는데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더더욱 더 많은 걸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외에 나가서도 다른 국가에서 어떤 것들이 또 유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보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일본 여행을 이제 제가 20대 때 제 월급을 털어서 이제 갔는데 저는 일본에서 쇼핑을 하면서 봤던 아이템들이 나중에 구매 대행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생각이 안 나다가 일본 시장에 확장할 때 딱 그때 그 기억이 딱 떠오르면서 그쪽 카테고리 상품들을 먼저
찾아가지고 올리게 됐어요. 왜냐면 저는 그 일본 여행 갔을 때 좀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좀 샀던 상품들이 여행지에서 파는 약간 아기자기한 기념품들 있잖아요. 목재로 만든 것들, 이런 것들에 저는 관심이 많았어서 그런 걸 좀 유심히 봤는데, 네, 그런 것들을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일본 구매대행 처음 할 때 저는 애니메이션도 적당히 봤기 때문에 더 오덕은 아닙니다. 지브리 관련 그 제품들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캐릭터 상품들을 올리면서 제가 그 여행 가서 봤던 상품들을 같이 올려서 판매를 했는데 둘 다 반응이 좀 빨리 왔었어요. 그렇게 상품을 보는 눈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에서 또 여행 다니면서 쇼핑을 했던 상품들도 또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는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슷한 강의를 다음 주에 또 해요. 또 하는데 그때는 30대에서 50대 뭐 그 이후 연령대 사장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오픈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0, 30대로 딱 잡은 이유는 제가 이런 조언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령을 좀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40, 50대 사장님들한테 경험을 많이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연령대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뭐 이제 막 뭔가 경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20대 사장님 계세요? 근데 궁금하네. 20대 분들 안 계실 것 같은데. 혹시 20대 사장님 계시면 손 한번. 마음만 20대. 야, 이건 무효. 야, 이거는 아닙니다. 저도 마음만 20대예요. 20대 사장님들 경험 많이 하세요. 결혼하고 뭐 나이 더 먹고 잃을 게 있는 나이가 되면 새로운 거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새로운 거 도전하실 때 로직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가 마인드 셋업 좀 하시고 경험 기반 구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빨리 구상해서 바로 실행하시고,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시면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습득을 하시면 되고요. 요즘은 웬만한 분야의 강의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딱히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식은 무작정 강의부터 듣지 마시고, 요즘 무료 정보가 없는 분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블로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해당 분야의 그 최소 기초 지식 먼저 좀 쌓으시고 조금이라도 시도를 해보신 다음에 강의를 들으셔야 보탬이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 거래처 세팅이 필요하면 세팅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부업이 급여를 넘어서게 되거나 꾸준하게 좀 더 수익이 늘어나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이제 퇴사를 좀 고민해 보셔도 되지 않나. 만약에 내가 다니는 회사가 그만두기 좀 아깝다, 이 그만두기 아깝다의 기준은 두 개입니다. 돈을 진짜 많이 주는 편이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고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급여가 엄청 많진 않지만 적당히 받으면서 월급 루팡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만두시는 거를 조금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면 앞에 이 두 개의 요소는 안정적인데 돈도 많이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웬만큼 사업을 성공시키지 않는 이상 꾸준하게 이 사업이 급여만큼 계속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에 다니고 계신 분들은 퇴사를 너무 빠르게 결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월급 루팡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출퇴근도 빠른 편이다. 그런 분들은 그냥 회사 다니면서 부업하세요. 눈치를 안 보고 부업을 할 수 있다. 그런 회사도 사실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에 다니고 계신 분들, 뭐 인간관계가 너무 그지 같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백날 오래 버텨봐야 뻔한 급여다, 그리고 야근이 많다, 야근이 많은데 급여도 별로다, 뭐 이런 회사를 다니고 계신다면 내가 하는 부업이나 사업이 일정 궤도 이상 올라가게 됐을 때 몇 달을 좀 더 고민해보시고 그만두셔도 딱히 미련이 남는 회사가 아니면 퇴사도 고려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커머스 부업은 뭐 이 정도가 있다. 근데 지금 다 알고 계신 사장님들 오신 것 같아서 그냥 요거는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게요. 제조 유통은 사실 쉽지 않고 나머지는 다 해보세요. 제조는 뭐 국내외 다 해당되죠.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도 찾으시면 다 나오고 해외도 다 나오고. 참고로 그 제조하는 회사들 리스트 같은 거 크몽에서 다 팝니다. 받아서 연락하시면 돼요. 막 분야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팔더라고. 보세요, 이것도 다 컨텐츠죠. 말씀드린 그런 것들도 그냥 정리만 한 거거든요. 사실 제조업체 찾는 거는 그거 되게 쉬워요. 제조업체 리스트나 이런 것들은
국가 홈페이지 가면 다 뽑을 수 있는데 그거를 보기 좋게 정리해서 그냥 10,000원, 20,000원 떼기 파는 겁니다. 뭐 본인들이 직접 다 컨택을 했겠어요. 다 짜집게 해가지고 정리한 거를 파는 거지. 그래서 경험 기반으로 만드는 컨텐츠가 사실은 제일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컨텐츠나 지식 사업을 나중에 하시거나 지금 관심이 있다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어야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경험도 꼭 사업 경험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뭐 취미 경험이 될 수도 있고 특정 분야에서 뭔가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너는 이런 거 해보면 잘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꾸준한 그런 얘기를 듣는 요소가 있다면 그걸 기반으로 콘텐츠 사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뭐 전자책이 될 수도 있고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보통의 이제 유튜브로 시작하는 컨텐츠들은 이제 대중적인 컨텐츠일 수밖에 없고, 사실 대중적인 컨텐츠가 꾸준하게만 할 수 있으면 제일 파워가 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사업 기반 컨텐츠를 하고 있지만 이 사업 기반 컨텐츠는 풀이 굉장히 작습니다. 유튜브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채널 키우는데 한계가 명확해요. 근데 대중적인 컨텐츠를 꾸준히 해서 사람을 어느 정도 모으기 시작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다음 단계로 뭔가 수익화를 고민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저는 경험 기반에서 오는 대중적인 컨텐츠를 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컨텐츠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이런 경험 기반으로 한 대중적인 컨텐츠에 또 나만의 느낌을 넣는다. 요게 제일 베스트 정답이거든요. 특히 유튜브 생태계에서는. 근데 요거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경험을 했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짜 빡세게 쭉 나열을 해서 거기서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루틴이 어떤지까지 분석을 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컨텐츠를 만드셔야지 꾸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포기를 안 합니다. 대부분의 SNS 채널을 키우시는 분들 중에 포기를 하는 분들이 이런 걸 못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대충 컨텐츠를 막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유튜브나 그 인스타로 뭔가를 해서 인플루언서가 되겠다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은 생각을 못 해가지고 못 넣었어요. 네, 요거는 미지의 세계로 두겠습니다. 네.